대전시가 침체된 지역 인쇄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쇄출판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번 용역은 인쇄출판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와 인쇄출판산업 진흥 방안 도출 등 크게 두 가지로 올 상반기 중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대전시는 기존 삼성동과 중동, 정동 일대 인쇄거리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조성 시 입주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세종청사의 인쇄 수요를 대전으로 돌리는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자부담 2만 원을 입금하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20만 원까지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 지역 유치원 14곳이 특수학급 방과후 학급을 운영합니다. 특수학급 방과후 학급은 특수교육 유아의 심신 발달을 돕고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기적성 교육과 치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전시가 3살에서 5살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월 9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대전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에서 5살 유아는 8,500여 명으로 현물 구매와 특별 활동, 현장 학습 등을 위한 필요 경비로 1인당 월 10여만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3월부터 1인당 9만 원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화재 참사로 7명이 숨진 현대 아울렛 대전점이 오는 6월 중순 재개장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현대 아울렛 측과 점주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재개장 시점을 6월 중순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 아울렛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점주와 매니저에게는 매달 150만 원, 무급이나 유급 휴가 중인 직원에게는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한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가 대전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대전 유성중학교와 충남 기계공고를 졸업한 뒤 대전 시티즌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대전의 아들로 불리며 현재 그리스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주요 원인인 단층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에 조성됐습니다. 전시관에서는 단층이 형성되는 지각 변형 근본 원리와 한반도 지각 변형 원인, 우리나라 주요 단층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질자원연이 지난해 발견한 활성 단층인 충북 음성 백마령 단층의 실물 표본도 국내 처음으로 전시됩니다. 충청남도가 상대적으로 응급 상황에 취약한 서남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단국대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등 병원 6곳과 맺은 협약을 토대로 원격 진료 체계 구축과 충남권, 전북권 헬기의 공동 이송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보령 아산병원을 응급처치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40억 원을 들여 응급실을 중축하고 방사선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교통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경량전철 운영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교통공사는 최종 협상 뒤 앞으로 10년 동안 용인 경량전철의 운영과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을 맡게 됩니다. 오는 3월 개원을 목표로 의사 5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1명도 없었던 대전 세종 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재공고에도 의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건립 추진단은 지난 16일부터 열흘 동안 2차 채용 공고를 냈지만 모집 인원 5명 가운데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개원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 건립 추진단은 다음 주 다시 채용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 첫 공공 어린이 도서관인 산성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 산성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공 어린이 도서관은 영어 자료실과 북카페형 열람 공간, 유아 어린이 자료실 등으로 꾸며졌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형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바이오 사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대전 바이오 벤처 오픈랩이 유성구 전민동 대전 바이오 벤처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이 투입된 대전 바이오 벤처 오픈랩은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공용 실험실을 갖췄으며 다음 달 입주기업을 모집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올해 고운동과 반곡동, 해밀동 등 세종시 4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00여 가구가 준공돼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편동과 산울동 등 3개 생활권에서도 올해 공동주택 2,500여 가구가 착공해 이르면 오는 2025년 공급될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소득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입지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만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전시는 동구의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서둘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이 빙판길을 이루거나 도로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은 좋음, 충남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바이오 사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대전 바이오 벤처 오픈랩이 유성구 전민동 대전 바이오 벤처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이 투입된 대전 바이오 벤처 오픈랩은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공용 실험실을 갖췄으며 다음 달 입주기업을 모집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청년 정책에 지난해보다 90억 원 증가한 414억 원을 투입해 6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우선 청년 정책의 하나로 4의 2 생활권에 대학과 연구, 창업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를 만들고 원도시민 조치원을 청년 활동 공간과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